셀레나님, 네? 셀레나님이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세 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매매할 때 저에 대한 기준, 제가 매매할 때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좀 포괄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저는 첫 번째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한 타점이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매수한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고, 근데 막 여러 종목을 다 잘 가다가도 한 종목에서 막 20, 30% 물려버리면 사실 되게 좀 그 손절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내려와 있는 타점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답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매수한 타점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타점을 공략하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단 손실 회피죠. 손실을 회피하려고 이제 타점을 잡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기준에 계속 맞게끔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참고를 많이 하게 되고 뭐 공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뉴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주변에 들리는 말들 이런 말들을 비교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휘둘리게 되면 사실 저에 대한 매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준점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준을 세워놨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자꾸 잣대가 여기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이게 자꾸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기 매매 스타일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분석한 거를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리마인딩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손꼽는 거는 내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탈을 하지 않나, 나에 대한 길을 이탈을 하지 않나가 저는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기준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나 안 하나 요거 같아요.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하고는 좀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기법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이제 그런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충돌이 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자만감에 좀 빠지게 되면 이게 10% 20%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근데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해서 손절을 끊어낼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뭐 참고로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뭐 코스피도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도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안 좋고 세계적인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나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막 쭉쭉쭉 계속 막 200%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38%야.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결국은 올곧은 나무가 큰 강풍이 불었을 때 부러지는 것처럼 유연하지 못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는 결국 한 종목에 물리게 되고 그 물린 종목이 좀 손실이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연한 사고를 하셔야 마음이 좀 가볍게 신법으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매수한 타점에서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타점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매매법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은 주변의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내 기준이 자꾸 흐트러지는가 안 흐트러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기법이 100% 맞다라고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를 좀 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연한 사고에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진다는 것은 곧 손실이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좀 지키기가 힘들고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이런 오류들이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멘토도 필요하게 되고 또 주변에 이제 같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좀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투자 시장에서 꼭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 혼자만으로는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좀 받고 나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내 기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매매할 때 항상 그런 기준들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키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화이팅! 주식시장의 특성상 떨어질 때 공포에 많이 떨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내 기분이 들떠서 많은 종목들을 비중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내가 가진 기준을 통해서 분명히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또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띌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TV나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떠드는 종목들을 많이 보시지 말고 내가 가진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런 자료들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 투자하실 수 있다. 남들과 반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여태까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